저희도 처음엔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팀은 왜 업무를 완전히 투명해, 연봉을 제외하고 모든 일을 다 이제 완전히 투명하게 공유하고 개인 PC, 개인 폴더에 파일을 절대 두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업무 공유는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동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나는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.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거든요. 왜 그럼 동료를 위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정리를 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공유되는 업무를 통해서 동료의 실력이 성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동료의 실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을 한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된다는 맥락을 알아야지 이 사람의 실력이 성장하지, 결과만 알아서는 그냥 숙련도만 늘지 뭐 이 약간 뭐랄까요, 그 업무에 대한 일머리라고 해야 될까, 그런 게 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정보나 결과보다 의사결정의 맥락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,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성장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2주 정도 자리를 비워도 업무를 커버할 수준까지 공유를 하는데, 이건 저희 팀 내부 자체적인 기준이에요. 왜 2주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 생길 수 있잖아요. 예기치 않게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있었으면 좋겠던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, 그랬을 때 정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한 명 정도만 있으면 한 2주 정도는 어느 정도 리프레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간을 저희는 한 2주 정도로 봤어요. 예, 그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, 마음을 줄 수 있는 시간은. 그래서 2주 정도를 봤지, 이거는 뭐 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결국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내 실력을 높여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, 동료의 역량을 레버리지로, 지렛대를 활용해서 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팀 베이스 기반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이나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이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좋고요. 왜냐하면 이건 성과주의가 아니라 서로 얼만큼 서로에게 기여하느냐, 기여주의거든요. 그러니까 업무적인 보람도 훨씬 큽니다. 그럼 동기부여는 더 되겠죠.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업무를 공유하는 게, 저도 아직까지 업무 공유하려고 하면 주저주저 되거든요. 특히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못했던, 성과가 좋지 않은 일을 공유할 때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공유가 돼야지 진짜 팀 실력이 늘거든요.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. 그래서 누구나 자기를 드러낼 때는 평가받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. 그래서 왜 공유를 못해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조직에서 어떻게 심리적음을 공유할 수 있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조직 문화에 맞춰서 좀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스몰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거나, 아니면 뭐 점심 식사를 뭐 회식을 한 번씩 한다던가, 뭐 그런 것들에 저희 문화에 맞춰서 좀 했었고, 스마트 워크는 우리가 서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뢰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 꾸준히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. 그래서 잔디와 노션도 우리 이렇게 사용해요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고,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와, 시행착오란 거는 개인적인 다툼과 갈등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. 동료들 간에. 그걸 거쳐서 한 3년 정도가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,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한두 명이 그냥 재밌게 막 키키키크크 하면서 한두 명이서 사용하다가 전사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어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다. 한 번에 전사에 적용하는 것보다.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 중에 또 컸던 건 하나는 목표 달성이 목적인데 협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. 우리가 협업을 하는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. 그 동일합니다. 협업을 위해서 툴을 사용하는 건데, 툴의 100% 기능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 늦게 좀 알았어요. 그러니까 툴은 수단인데, 이 툴의 기능을 100% 마스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협업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한번 좀 겪었어요. 그래서 우리 조직이 필요하다면 툴의 80%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관점은, 예를 들어서 툴을 제작한 제작사에서 툴의 뭐 별표의 기능을 A라는 기능으로 만들었더라도 우리는 B라는 기능으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. 네. 그래서 별표가 지메일에서 별표가 중요 메시지 함이지만 우리는 회신해야 될 메시지, 메일, 이렇게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, 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, 특히 문화는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의 패턴이거든요. 그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이제 배웠고, 특히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가장 중요하더라.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
기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특히 리더급에서 이 기준들에 절대 본인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. 예, 매니저급은 예외가 되더라도 리더급은 이 기준에 스스로를 정말 좀 엄격하게 맞춰줘야 이게 조직에 신뢰가 생기고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서 사실 리더인 제가 좀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. 초창기 때. 그래서 저희가 동기화를 하는 것, 뭐 메신저로 연결이 되고 연결사에서 연결이 되는 거는 사실은 비동기화를 위해서 오롯이 비동기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기화가 필요한 거거든요.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됐을 때 내가 제안서는 몰입을 해야 좋은 양질의 뭐 제안서를 예를 들면 제안서가 나오지 막 무슨 제안서를 엄청 이렇게 소통하면서 막 계속 쓰면은 그 일주일, 2주일 막 끝까지 가잖아요. 어쨌든 드래프트 안이 나오려면은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자료 담당자에게 묻고 이 자료 담당자에게 묻고 그러면 몰입이 다 끊기는 거예요. 몰입을 할 수 없고 그건 몰입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쓸 때도 개별 담당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이미 폴더에 약속대로 정리가 다 있어서 그 자료 그냥 긁어와서 쓰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몰입을 하기 위한 소통입니다. 왜냐하면 성과나 품질은 몰입을 했을 때 나는 거기 때문에 소통은 수단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몰입하는 환경, 성과를 내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환경은 모두가 다른데 그 환경을 이제 스마트 워크라는 방법을 통해서 팀이 같이 찾아주면은 뭔가 우리가 좀 더 공동체적인 조직으로도 나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인데요. 거기에 있는 책입니다. 단순히 좋은 회사를 넘어서 위대한 회사라고 불리는 조직들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. 일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여하고 저희가 일생의 3분의 1,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일을 너무 좋아해서 일생의 절반을 이제 일하는 데 쓰는데 절반보다 더 쓰려나? 잠자는 시간 빼면 절반보다 더 쓰게 되네요. 절반 일하는 데 쓰게 되는데 그 현장에 사랑이 없고 동료들 간의 어떤 그런 프렌드십이 없다면 참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? 행복하지 못한 우리가 그 세상의 소외를 해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까?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런 노션이나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함께 이 건강한 고민들을 이 생태계에 많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.